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있었죠. 5월 말에 한번 열렸는데 그때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열렸습니다. 2시간 정도 그 회의를 했고요. 법관 대표들이 126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90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에 안건이 5개죠. 근데 발표가 이렇습니다.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결 요건이라고 하면 126명 중에 90명이 출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과반 출석은 됐습니다. 이거는 된 겁니다. 이 중에 과반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과반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안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거죠. 자, 안건이 대략 한 5가지 정도. 근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사건에 관해서 파기환송을 했죠.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걸 천명할지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인지.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을 공격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의 위협 요소냐 아니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천명할 것이냐 여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취재한 그 실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돼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진행 중인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의견은 자제해야 한다. 또 이런 얘기. 이게 도대체 소신인지 눈치인지 그냥 헷갈릴 정도의 의견들이 오고 갔다. 근데 어느 것도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주제들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국민 눈높이 상식이라는 게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올라온 상고심 사건을, 물론 그게 저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결론을 내려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2달, 1년 안 내려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결론은요,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소부로 올라가죠. 소부. 대법원에는 대법원 판사들이 13명이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그 판결에서 제외하니까 12명이 있습니다. 그럼 4명씩 해서 1, 2, 3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로 가서 거기서 논의를 해본 뒤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는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데, 전원합의체를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행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부에서 해봤자 이건 그 의미가 없으니까 전원합의체로 넘기자. 이런 대법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대법관들의 권한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다. 쟁점도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쟁점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론 안 내릴 수도 있고, 대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을 내려서 12명의 대법관 중에 이른바 진보 성향 2명을 빼고 10명이 중도와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10명이 동의를 해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사건이면 이렇게 갈렸겠습니까? 자, 이거에 관해서 이게 문제다? 그게 왜 문제죠? 어떤 상식이나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다. 이 자체가 비극 아닌가요? 사법부의 비극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진행했는데 이게 안건이 되고, 물론 다행스럽게 그게 과반을 넘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안건이 됐다는 자체가 비극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과반을 넘지 못한 거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면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유죄가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막 공격을 했죠. 졸속심리다. 아니, 그게 졸속심리가 아니라는 건 판사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대법원 확정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특정 정당이 공격하는 게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겁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 이걸 가지고서도 판사들이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라고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 이게 과반이 안 됐다. 이게 사법적 판단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인가요? 정치적 판단이죠. 그런 걸 보면 이미 오늘 여기서 결론을 하나도 못 내렸다는 얘기는 사법부 자체가, 판사들 자체가, 그리고 법관 대표라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 이거는 정치적 주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대법원이 아무런 하자 없이 결론을 내린, 그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자는 것도 부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특정 정당의 그 공격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 공격이 부당하다, 판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 표명을 하자는 데 대해서 법관 대표들이 과반도 동의를 안 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특정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마음 놓고 공격을 해도 법관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별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력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미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마음대로 공격해도 된다. 그런 정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격해도 된다. 적어도 이게 상당수의 지지를 얻었다. 그 공격이 부당하다는 데 대해서 법관 대표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안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상황이 되면 여기에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는 법관 대표가 절반도 안 된다. 저는 그게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미 법관 대표들 자체가 정치화되어 있다. 이 안에서
결국은 뭐 진보다 보수다 또는 저 사람은 좀 민주당 성향이다, 이 사람은 좀 국민의힘 성향이다, 내지는 뭐 중도다, 이게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들을 법관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법률과 양심, 헌법에 규정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뻔히 나와 있을 답 내지는 과반 정도가 아니고 80 내지 90%는 적어도 공감대를 이뤄야 할 주제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동의를 못 받았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난번 5월 말에 있었던 법관대표회의 결론과 오늘 내렸던 법관대표회의 결론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법관 대표들은 그 눈높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서 결국 중구난방 끝에 어떤 결론도 못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관 대표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80 내지 90%의 동의를 얻고 정말 극소수만이 정치화된 극소수만이 이견을 내야 하는 바로 그런 이슈에 대해서 50%도 넘기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할 연구 이런 걸 진행하자는 데 대해서도 과반이 동의를 안 한다. 그럼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법관 대표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심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은 사법부가 법관 대표들이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거기서도 법률과 양심이 실종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일이 뭐가 사법부가 잘못된 일이 바로잡히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의 사법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걸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